안녕하세요. 웰니스 파트너 아이허브와 함께하는 살롱드팟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아이허브 하우스 브랜드 25% 할인 코드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더보기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모실 분은 약사님하고 저한테 꼭 필요한 분일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저 진짜 간단하게 들었는데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너무 기대돼요. 우리는 항상 많아, 뭐가. 궁금한 게 항상 넘치잖아요. 정도. 네, 오늘도 예, 어떤 또 이야기들을 주고받을지 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보라색 원피스가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예쁜 두 분 사이에 앉아 있으려면 아유. 저도 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오징어가 될 수 없잖아요. 아유.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너무 무슨 아름다워요. 소리세요? 우리 약사님 오늘 네. 오징어 안 되려고 이렇게 입은 거 제가 평소랑 다릅니다. 너무 아름답게 난 오징어가 되지 않겠다.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제 두 분 다 준비 다 되셨는데 이제 A는 있으세요?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질문이 너무 처음 질문부터 세시다. 선생님, 네. 자기소개 먼저 좀 네. 하고 질문 받을게요. 네. 저는 20년 이상 기업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에서 리더십이라든지 소통 강의를 좀 해왔었고요. 지금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희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는데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심리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갖고 계신 분은 처음이어서 네. 너무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처음에는 원래 경영학 교육학이 전공이었는데 네. 교육학을 하다 보면 과정 개발이라는 걸 해요. 과정 개발할 때 심리학 자격증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자격증을 만들었는데 네. 그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전공을 또 하게 되었어요. 학사 석사를 또 다시 하게 됐어요. 공부를 잘하셨네요, 그러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좋아하시는 거 그렇지, 같아요. 즐기면서 그쵸? 하신 거죠. 이건 생계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튜브 영상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엄청 소재도 특이하고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컨텐츠에 관한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너무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연애에 관련한 응. 그 영상들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은 사람에 따라서 내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의 경험에 기반한 연애 기술이나 연애 조언이 사실은 남한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은 맞아. 다 야 내가 해봤는데 그렇지.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들은 다 귀뚱으로 들어. 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주는데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너무 나를 무시하고 진짜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논문을 소개를 하는 채널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연애, 인간관계, 유혹 이런 컨텐츠들이 좀 많은 건데 유혹의 기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궁금해요. 유혹의 기술이 사실은 심리학에서 설득의 기술, 인간관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진짜 설득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유혹은 더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결이라는 거를 느끼면서 아 내가 이래서 연애도 잘 안 되지만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인간관계의 가장 처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럼 대표님이 생각할 때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응.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연애는 시작도 중요하고 유지도 중요하고 네. 헤어짐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유혹을 할 줄 알아야 유지가 시작을 하죠.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작이 안 돼. 시작이. 시작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얘기해 주세요. 어. 아니 짧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지만 사실은 실전에서 맞아. 이게 너무나 어려운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약사님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아, 전혀 제가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네, 제 이상형은 아니 이상형을 우리가 소개해준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만 들어볼게요. 아니 뭐 마치 이상형에게 우리가 해주는 것처럼 머리를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결혼정보에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 일단 얘기해봐요. 저 투어스 도훈이요. 네. 돈이 이런 느낌입니다. 잘생겼어. 네. 약간 늑대상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성격은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네.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너무 야망 있는 사람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이렇게 딱 사진을 봤을 때 예쁘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그쵸. 남성스럽게 잘생겼거든요. 맞아요. 예쁘게 잘생긴 맞아요. 친구는 신유라는 또 신- 예쁘게 잘생긴 친구가 있어. 귀여워. 근데 지금 약사님의 스타일은 좀 남자다운 느낌을 맞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수한 약간 그런 느낌이 딱 그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자유로운 성향이라서 음. 그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 그래서 리드하면서 나를 순수하게 음. 정말 아껴주는 사람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유 선생님, 어머 정말, 돗자리 깔으셔야 돼요. 어머 정확해요? 네, 야,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짧게 우리가 만나서 얘기 지금 한 1분 정도 만에 너무 어떻게 이거를 딱 파악을 하고 심리학이 진짜 베이스로 되니까 이게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이상형으로 외모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인성. 전 사실 인성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인성이. 근데 이제 인성이 그래도 좀 오래 만나다 보면 인성이 보이죠. 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선생님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차라리 외모나 돈이나 이런 거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빨라요. 사실 돈은 둘이 살기 위한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둘이 먹고 살만한 정도만 있으면 사실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외모 그리고 외모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아. 자기만의 외모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심리학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하고 비슷한 외모의 사람을 더 호기심 있고 호감 있게 본다라는 예.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만큼 왜소하고 이런 분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서, 나는 항상 막 그 슈퍼주니어의 신동 씨 같은 아, 스타일.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 계속 뭐가 어긋난 것 같아요. 그 저는. 외모라고 하는 게 내가 왜소하니까 왜소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얼굴의 눈, 코, 입이라든지 이런 그 분위기. 맞아. 동글동글 막 저는 동글동글하잖아요. 날카롭게 막 이렇게 시크한 그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했고, 약간 귀여운 느낌 있는 그럼 그런 저 애. 두 분 맞아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다고. 그리고 인성을 본다라는 예.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성이라고 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디가 인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좀 거짓말을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그냥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 직원 쪽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네. 정직성에 네. 초점을 만약에 맞추면 정직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른 아니에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폭이 엄청 넓네요. 그러니까. 네, 인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되게 피상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명확하게 행동으로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면 네. 사람을 볼 때마다 이 행동을 보고 난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그러다 좀 다른 행동을 보면서 좀 아닌 것 같아. 아, 예. 계속 이게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니 그 얘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남이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그 자기 맞아요.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사실 연애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 객관화 그리고 자기 인식 능력이 되게 높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객관적으로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나이가 46이에요. 만 나이로 할게요. 네, 아이고, 한 살이라도 어리게. 지금 36으로 네. 그러니까 안 보여요. 36이라고 그래, 여기 합시다. 자막으로 이렇게. 30 초반이라고 좀 깔아주세요. 진짜 너무 어려 보여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출산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지만 네.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음. 그러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날 때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선택할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눈이 높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힘들어. 그냥 나 그쵸. 좋다는 사람 만나고 이러지. 맞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계산해서 평소에 좀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요. 선호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알아서 네. 그런 사람 딱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그 사람 나한테 고백할 때까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게 만드는 게 사실 여성의 스킬이거든요. 어렵다, 어렵다. 여성 이상형을 만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만나도 스킬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따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질문하세요. 나 지금 어떡하지? 지금 해요, 질문해요. 저 그것도 궁금한데 달라서 끌리는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같은 사람이 더 잘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도 변수가 되게 많은 게 서로 연애를 시작해서 사랑에 빠지는 그 과정을 잘 보면 네. 관심사가 비슷하고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해야지 더 만나고 싶었죠. 네. 그게 서로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고요. 네. 근데 저 사람이랑 나랑 완벽하게 똑같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런 호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연예인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연예인이 연예인 아닌 사람을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맞아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서 저 사람 무슨 생각할까 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궁금해하다가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 맘대로인 거예요. 맞아요. 다 자기 마음인 맞아요. 거야. 예. 그래서 실제로 심리 연구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상형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런 이상형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 좀 시간이 지나서 연애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말한 이상형대로 만나고 있나를 봤더니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연애할 때 이상형 뭐예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을 갖고 이상형을 하고 재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와 신기하다. 사실 이상형을 딱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없긴 주변에 뭐 잘 못 보긴 하잖아요. 그쵸, 맞아. 흔하진 않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많이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나는 남성스러움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았지만 다른 거에 꽂혀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그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남녀 간에는. 예. 결국 사랑에 빠지는 건 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요 보통 사람들? 보통 어디만 소개팅? 우리는 잘 너무 몰라. 우리는 예. 뭐 어디에서 보통 어렸을 때는 소개를 받아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소개팅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소개팅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만났어. 그거 괜찮죠? 좀 재밌네요. 많이 흔히 있잖아요. 그럼 거. 다 좋은데 나이가 많을수록 유부남 유부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내 주변엔 다 유부남. 그래서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만날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소개팅을 받았을 때 되게 그냥 외모 보고서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요새는 내가 어디 살고 직업이 뭐, 부모님이 뭐 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안 상태로 거의 선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쪽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 거고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30대 초반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대에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만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잘 되면 결혼을- 좋고. 맞아. 네. 근데 그러다 잘 됐는데 내가 생각했었던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25에 결혼을 했다가 35에 이혼을 했거든요. 빨랐다, 25이면. 네, 괜찮네 그러고 결혼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집안과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건 우리 집의 문화, 내가 살아온 환경, 나의 사고방식하고 상대방이 비슷하다라는 건데 이게 다르면 대화가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또 기본적으로 좀 맞아야지 대화가 통할 테니까. 그렇죠. 어렸을 땐 상관이 없는데요.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보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또 딱 그 계산기 굴러가는 소리가 보일 때 있잖아요. 약간 상대방이 얘 정도면 괜찮네 라는 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에 꽂혀서 푹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소개팅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이든 어디든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만나고 소개팅으로 만나니까 머리 굴리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도 못 만나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구나. 이거 제 인식을 다 깨주시고 계셔요 지금. 진짜. 사실 저희가 연구를 보면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사람하고 일반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하고 네. 이혼율이라든지 어때요? 사는 거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소개팅도 결국은 소개를 받는 거고 결혼정보회사도 결국 소개를 맞아요.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소개팅은 안 물어보잖아요. 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결혼정보회사는 뭐 학력은 어떻고 그리고 재산은 어떻고 네. 집안은 어떻고 이거가 다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다 검증을 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네.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업에서 강의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여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기 결혼 당했다가 95%예요.
95%가 너무 놀라운데요? 저 얼마 네. 전에 손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오셨는데 자기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사기 결혼 당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할 정도로 뻥이 심했던 거예요. 네. 이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이거 소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정직성에서도 그치. 너무 어긋나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그냥 약간의 부풀린 정도는 애교고요. 아, 실제로 그쵸.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리고 약점인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야, 좀 결혼정보회사 운영하시면서 여러 분을 만나보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저는 사실 기본 스펙 검증하고 난 다음에 성향이라든지 심리 진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밌는 제가 거. 예전에 한 분이 결혼정보회사 가입하겠다고 이제 문의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잡기로 했는데 네. 제가 우연히 저희 채널에 누가 되게 장문으로 단 댓글이 있었어요. 이 댓글을 보니까 조현병이더라고요. 오, 댓글만 봤는데. 네,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조현병이네요. 병원 꼭 가세요라고 제가 대댓글을 달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잊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상담 신청을 하신 분이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가입하려고 상담하려고 했는데 왜 병원 가라고 하냐. 파악을 해봤더니 이 댓글을 단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오. 지표로는 중소기업 대표에 매출도 잘 나왔고 외모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약간의 우울증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였죠. 네, 조현병이 발병을 하거나 초기 증상이 우울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매니저분한테 이분은 병원 가셔야 되니까 가입받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조현병 글만 보고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조현병이 그 글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나는 오늘 집에서 씻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장면이 친구 만난 장면으로 바뀌고 아. 그러다 갑자기 내 마음이 슬프고 막 이렇게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글을 쓰면서도 네. 보통 글을 쓸 때는 조금 말할 때보다는 맞아요. 정리를 네. 해서 쓰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네, 왜 그러냐면 자꾸 옆에서 뭐가 들리거나 보이거나 자꾸 이 음. 주의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글 자체가 되게 중구난방 그래요. 그럼 결혼정보회사 이제 운영하시면서 결혼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신경 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혼을 해서 오래 살아나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네. 조건만 보면 사실 결이 다르거나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면 이혼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성향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진단 같은 걸 해서 좀 결이 비슷하고 방향성이 비슷한 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좋아 변사가 좋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직업을 가져서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직업만 좋다고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의 사랑의 애정 표현이라고 하면 전문직이라고 해서 만나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너무 남한테 정확하다. 좋은 신랑이 나한테도 최고의 신랑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이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결이 맞다는 거는 사실 뭐 집안도 좀 비슷하고, 그죠? 경제력도 좀 맞아요. 비슷해야 비슷하고. 돼요. 사실 그 집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사회학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내가 자라면서 보고 배운 대로 살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래서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맞아. 좋은 집안에서 살아야 돼요가 아니라 네. 가정 예를 환경. 들어서 교육자 집안이에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람, 그런 집안으로 예. 소개를 해주면 되게 이 결들이 비슷한 맞아.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분은 그 기업가 기업가 집안이랑 그 그래. 잘 맞아요. 예술하는 집안은 또 예술가 예술하는 집안이랑. 얼마나 말이 잘 어. 통해요. 그 예술하고 예술가도 있지만 네. 사실은 직업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주다 보면 잘 맞는 직업들이 있고 안 맞는 그 직업들이 얘기 있어요. 좀 해주세요. 얘기해줘요. 잘 예를 맞는 들어서 재밌어. 연예인이에요. 예, 연예인이야. 연예인. 연예인이야. 예. 근데 연예인이 전문직이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전문직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프리랜서잖아요. 네. 프리랜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스케줄을 잡고 주도적으로 네. 뭔가를 해야 되는 1인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전문직이 똑똑하면서 사실 사업가거든요. 네. 개업하신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만약에 직장인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그렇구나. 고용 당한 입장이잖아요, 오. 사실. 고용주하고 고용인의 네.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아니라 또. 아, 그러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직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거죠. 예전에 이 제 세대 때는 이 연예인 중에 뭐 전문직 의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이렇게 결혼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직업군은 완전 다르지만 그 삶의 태도가 비슷한 거죠. 비슷한 너무 거죠. 재밌다. 그러면 연예인이 좀 피해야 되는 맞아. 직종, 예, 경험상. 연예인은 직장인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까 그 반대되는 반대, 네. 상황이군요. 연예인은 예술가적인 기질도 네. 있고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네. 갖고 있는 자원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네. 틀 안에 있는 사람이어서 네. 이 둘이 만났을 때 둘 다 서로 허용 범위가 넓어야 네. 살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네. 서로 이해심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럼 여기 약사님인데 약사님 여기도 자영업이시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결인 비슷한 거예요? 결인 거죠. 예. 그래서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잘 맞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상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직업도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그렇게 성향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성격 성향이 있고 예. 후천적으로 직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향도 있고 그래. 그리고 그 직업을 만들기 위한 나의 삶의 태도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 나도 옛날에 발레할 때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연예인을 하면서 성격이 또 많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또 많이 바뀐 거예요. 네. 전 진짜 발레하고 이럴 때는 하루에 3마디 했어요. 그치. 진짜 얼마나 조용한 애였는데 진짜 제 동창들은 제가 여기 MC를 하고 있으면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다. 쟤는 하루에 말을 3마디 그럼 평소에도 계속 말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뀐 바뀐 거지. 거. 바뀐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저 진짜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애. 진짜 그때는 그리고 또 몸무게가 지금보다 더 말라가지고 말할 에너지가 없어. 그냥 발레만 하기에도 그 정도 먹고 발레만 하기에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와, 진짜. 연예인 되고 나서는 이렇게 됐다니까요. 내가 학교로 소리야. 왔나? 박소연이 있었나? 뭐 이런 애였어요 저. 아니 진짜 마지막 질문 꼭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질문 받을게요. 저 진짜 약사님. 이거 친구들이랑 네. 진짜 많이 토론한 내용인데 네.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기억나는 사람은 좋아하니까 많이 싸웠던 거야 아니면 싸우면서 정이 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헤어진 전 연인을 만나면 확률이 뭐 네. 3%다 아, 이런 맞아, 얘기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헤어진 연인과는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음. 근데 또 누군가는 제가 뭐 라디오 사연 읽어보고 하면 다시 만나가지고 또 결혼했다는 분도 종종 오거든요. 사실 헤어졌을 때 왜 헤어졌느냐 되게 중요해요. 네. 가장 잘 맞는 궁합이라고 하는 게 70%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나머지 30%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라도. 네. 그렇다면 그 나머지 30%의 영역 중에서 사람이 절대 양보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깊은 그 내면의 영역 중에서 이 사람은 이건 절대 네. 바뀌지 않는 영역. 누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영역이 있고 상대방도 이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럼 나는 상대방의 이 영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영역 때문에 서로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 네. 그러면 다시 만나도 다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네요, 맞아요. 결국은. 결국은 그 영역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30% 꽤 큰 영역이에요, 그쵸. 30%면. 많죠. 근데 30%밖에 안 맞는다라는 건 굉장히 맞는 영역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 만나기 사실 쉽진 않아요. 아우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더 복잡하면서 이론도 이렇게 복잡한데 실제는 맞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을까. 근데 그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네. 많이 만나다 보면 네. 그렇게 맞는 사람은 걸려요? 내 짝은 있어요. 걸려요? 네, 누구도-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빨간 네, 실로 빨간 실로 아니 어디 있냐고 나는 줄이 엉겼다고 지금 아니 못 집에만 찾아. 계시니까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는데 난 또 자만추야. 난 또 항상 어떡해요. 자만추야 예전부터. 대표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어브 30달러 리워드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보기란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 꼭 챙겨가 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분들께도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랜덤 뽑기로 잘 뽑으셔야 됩니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냉장고 있나요? 냉장고? 냉장고 없습니다. 냉장고 없어요, 선생님. 여기는 아이어브에서 드리는 건강에 영양제. 좋은 아. 건강기능 식품이 있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챙겨 드세요? 네, 잘 챙겨 먹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진짜 좋으셔요. 그러니까요. 아이어브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기운을 이렇게 담아서 요거. 요거 짜잔! 네, 펼쳐주세요. 안 드시는 걸로 나와야 될 텐데. 뭐예요? 루테인! 오, 루테인 필요해요? 그럼요. 저 루테인. 렌즈 꼈어요. 아, 루테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 항관이라는 게 변성되면서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침침해지는 게 이 눈 안에 있는 색소가 점점 노화되면서 변성돼서 그러는 건데 네.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루테인. 그리고 여기에 지아자틴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루테인이랑 지아자틴이 짝꿍이거든요. 네. 항산화에도 좋고 눈에 좋은 영양제니까 꾸준히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챙겨 드신다고 하니까 네. 루테인도 포함시켜 주세요. 네, 잘 네. 먹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랑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요. 저희는 너무 재밌었는데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뭐 어떤 게 재밌으셨어요? 아니 얘기 듣는 게 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예쁜 분들이 왜 연애를 못 하시고 아, 그럴까 그거 되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정말 같이 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아, 제가 예. 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오세요. 예. 네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또 찾게 되는 그러게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약사님 오늘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제가 심리학 이런 거 엄청 관심 많은데 네. 뭐 딱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니까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오늘 선생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었어요. 예. 선생님과는 우리가 인사 나누고 약사님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